하는 얘기죠?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다영 씨,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저도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할게요. 저도 승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최승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주 씨, 네, 저도 본과 4학년 오영주입니다. 안녕. 예, 얼굴 보여서 반갑습니다. 혜림 씨, 안녕하세요. 본과 4학년 정혜림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한 씨, 안녕하세요. 저도 본과 4학년 조유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지환 씨, 네, 안녕하세요. 본과 4학년 최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정윤 씨, 안녕하세요. 본과 4학년 남정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관우 선생님, 김관우 선생님 많이 바쁘신 모양이네요. 국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방병원 사무국장 김택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신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관우 선생님은 그 데스크탑에서 마이크와 카메라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인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제 카메라는 끄셔도 되고요. 본인들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반갑고요. 아까 잠깐 인사드렸듯이, 여기서 30년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제가 2000년부터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의대 쪽이라서 2011년 때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12년부터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일본 학생들 좀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일본 학생들 중에서 MD들 중에서 수기 치료를 좀 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왔다 갔었고 그 위에 이제 학생들은 뭐 병의대도 왔다 갔고 부산 의전도 왔다 갔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그 할게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혹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꼭 학생들의 리액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가끔 가다가 물어볼 때 귀찮지만 답변을 해주는 센스를 좀 가져주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까 잠깐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 교수님께서 인차지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서 김택수 사무국장님이나 이정환 병원장님 시절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이정환 교수님께서 다른 일들 또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씩은 꼭 오실 거라 판단되는데, 하여간 요즘은 여기서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세계화시키는, 제가 사실은 이제 2011년에 의대에 갔을 때 저는 퍼블릭 헬스를 했어요. 공공보건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갔을 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한의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미국의 치료 중심의 알로패틱 어프로치보다는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이것들을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한의학의 세계화를 한번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한의학 협회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위에 다른 한의학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원광대학교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웰빙, 웰리스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인테그레이티브 헬스라는 그러니까 통합 의료, 통합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지금 현재 오늘은 잠깐 인트로덕션 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여기 온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 질문을 해주세요. 미국에서는 질문이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지? 괜히 뭐 그 질문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질문해도 되나?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즉각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 의료, 통합 건강에 관련된 이제 사실 토픽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알로패틱 그 부분적인 부분 및 전문화된 치료 접근식 방법보다는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미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중에 혹시 아니 드라마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닥터 후 같은 경우가 이제 MD 쪽에서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였었고 그 위에도 사실은 닥터 오브 오스패틱 메디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920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만들어진 것은 1897년이에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인가가 된 게 1920년 정도인데 20년부터 계속 그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따로 알로패틱과 컨벤셔널 메디슨하고 좀 다르게 진행해 왔었던 프로그램인데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들 쪽에서 하고 있는 통합 의료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프랙티스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두 번째로는 그 정점에 있는 오스패틱 매니플레이티브 메디슨 우리 한국의 그 한의학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OMM에 대해서 이건 이제 DO의 입장이죠. 닥터 오브 오스패틱 메디슨의 입장인데 그들의 그 이론적인 배경과 프랙티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러니까 DO는 사실은 서전도 있고 카디올로지스트 그 뉴럴로지스트 뭐 다 있어요. 브레인 서저리 뭐 이런 것들 다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MD하고 차이 나는 게 OMM이라는 거예요. 그 MD하고 똑같은 걸 다 같이 하는데 그거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이 그러니까 따로 MD들이 하지 않는 따로 하는 것이 추가로 하는 것이 오스패틱 매니플레이티브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아이덴티파이를 OMM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한의학하고 어떻게 가까운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하 교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겠지만 그 핸즈온 익스피리언스가 뭐냐면 실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짧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따가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일정이 너무너무 짧아요. 저는 사실은 이 일정은 2주 내지 3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가지고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다이그노시스, 여러분들 아시죠? 의사와 치료사의 다른 점은 다이그노시스, 진료잖아요. 진단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진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간 그것들에 대해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이틀 동안 계속하게 될 겁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실습 시간에 입을 수 있는 그 간편한 옷을 하나 가져. 스크럽이 있으면 좋고, 만약 스크럽이 없다면 체육복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손으로 팔페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좀 가벼운 근육을 만졌을 때 그 근육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페이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옷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성분과 남성분들은 남성분들과 아마 실습을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실습을 하시게 될 때. 하지만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어쨌든 뭐 메일이나 피메일을 환자로서 대하는 것들은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는 것은 이것저것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여기서 뭐냐면 실습은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메디컬 그 의료 시스템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메디컬 에듀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또 그 헬스 인스티튜트들을 방문할 거예요. 병원도 방문하고 랩도 방문하고 병원은 사실은 병원이 크게 하나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널싱홈 같이 생긴 리헵 그 뭐지 재활에 관련된 곳 하나 특히 그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될 거고요. 그 위에도 OMM 병원 그 치료하는 곳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들하고 인터액션 하는지까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렉처 하게 되고 그다음에 cultural excursion 시카고나 혹은 그 위에 시간 나면 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디렉터고요. 그 다음에 참여해 주실 분은 캐서린 도나휴라고 아주 유명한 DO예요. 그 OMM DO고 지금 현재 MSU OMM Orthopedic Manipulative Medicine이라는 디파트먼트가 넘버 원이에요. 미국 내에서 그 OMM 중에서는 넘버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MSU 이따가 설명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잔 퍼보비치라는 사람이 목요일 저녁에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널 클럽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되고 레리 프로캅이라는 분도 참여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휴먼 뉴트리션 쪽에서도 닥터 송께서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MSC에 관련된 헬스 인스티튜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5분 지났네요. 저한테 맡겨준 게 45분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가 이만큼인데 저기 미시간 있잖아요. 빨간 표시가 된 곳. 그 미시간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했을 때 1.4배예요. 1.4배. 쉽게 말해서 이 밑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미시간 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3대양 5대양 6대주라고 그러나요? 근데 우리 세계사, 지리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5개의 큰 호수 있잖아요. 5대호라는 그 호수가 바로 사실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홈수라고 그래가지고, H가, 휴런, O, 온타리오, M, 미시간, E, 이리, S, 스피리어라는 5개의
그 호수를 우리가 홈스라고 하는데 그 오데오가 사실 이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이 지역을 우리가 미드웨스트라고 하고 이 지역을 이스트 코스트라고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뉴욕, 워싱턴 DC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랜드 오브 브레인 머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갖다 랜드 오브 하트 이 지역을 그 미국의 하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웨스트 코스트 라고 이쪽을 LA나 이게 샌프란시스코 이쪽을 웨스트 코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렌지 색깔 지역 여기가 이제 주도예요. 랜싱이라는 도시인데 그 랜싱에 방문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랜싱의 일부인 MSU에 도착합니다. MSU는 사실은 일부 이스트 랜싱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4개의 도시에 걸쳐 있어요. 4개의 도시에 걸쳐 있어요. 이스트 랜싱, 오케머스, 메이슨이라는 4개의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 좀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이라이트로 봐주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게 랜싱 캐피탈,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히스토리컬 뮤지엄,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는 잠깐 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들 그 스타고 데려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 MSU에 대해서 오시는 학교가 MSU인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하고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은 애나버라는 도시, 미시간의 애나버라는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이스트 랜싱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이스트 랜싱이라는 도시인데 1시간 10분 디트로이트에서 1시간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들 번역을 할 때 미시간 주립대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55년에 만들어졌고요. 5,200 에이커스라고 말하는데 이 5,200 에이커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의도의 7배. 지금 여의도가 90만 평이거든요. 여기가 640만 평이에요. 5,200 에이커스가 대략.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7배 정도, 여의도를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의 7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 그래서 요지는 여기서 뭐냐면 너무 크다는 이거예요. 무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광대학교를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밤낮으로 말을 하기를 밤낮으로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MSU가 크다는데 한 바퀴 돌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가방을 싸라. 텐트랑 1박 2일이 걸릴 테니까 학교 이렇게 밖에만 주위만 한 바퀴 삥 도는데 1박 2일이 걸릴 테니까 가방을 싸고 밥을 싸고 텐트를 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마음이 있다면 가방을 싸세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넓은 면적이 5,200 에이커스라는 얘기예요. 학교 건물은 520개 정도가 있고요. 약 520개 정도가 있고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리서치 인스티튜션 그만큼 리서치를 중요시 여기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색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 앤 화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초록 색깔과 흰색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MSU 오면 우리가 피를 바꾼다. 빨간 피에서 녹색의 피로 바꾼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물은 스파르탄이에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는 봉황이더라고요. 봉황인데
우리 MSU는 스파르탄이에요. 스파르탄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리스하고 반대됐었던 집단 중에 하나가 스파르탄이죠. 도시국가. 근데 그 미국 내에서 메이저 대학 100개 안에 드는 대학들 중에서 사람을 자기 그 학교의 심볼로 쓰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USC의 트로잔, 그다음에 MSU 스파르탄, 그다음에 듀크의 뭐 데블인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의인화가 아니고 그 상징물 시켜서 학교의 상징물로 쓰는 학교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거나 뭐 이상한 것들이. 근데 몇 개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스파르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400개가 넘는 디그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0개가 넘는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넘버 원이었었는데 요즘은 넘버 탑 5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개 안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가 넘버 원, USB의 넘버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 수는 52,000명이고요. 그 중에서 그 10,000명 정도가 그레이지에이트 스튜던트, 석박사 과정들이고 그 교수들 숫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플러스 또 7,000명 정도의 그 스텝이 있어요.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는데 교원과 직원이 있어요. 교원이 7,000명 정도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7,000명 정도 되고 이제 직원이 또 7,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토탈 합하니까 15,0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과대학은 17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4개의 5개의 헬스 컬리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PA, 피지션 어시스턴트 혹은 프리너싱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 칼리지라 그래서 칼리지 휴먼 메디슨 이게 이제 MD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칼리지 오브 오스페틱 메디슨 이게 DO 프로그램, 칼리지 오브 너싱 이게 너싱 프로그램이고 칼리지 오브 베터너리 메디슨 이게 이제 수의대입니다. 현재 2025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992 밀리언 달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9천 이게 1대1로 봤을 때 1달러를 1,000원으로 봤을 때 9,92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탑 30 퍼블릭 유니버시티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프라이빗 퍼블릭 다 합했을 때 그 50에서 62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 3개의 대학 중에서는 8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3개의 대학 그 다음에 현재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로는 1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트, 특허는 3,300개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탑 50 리서치 인스티튜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에 미시간에 그 MSU가 공헌하는 비용이 지금 그 빌리언이면 조거든요. 조 원이에요. 1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주는 게 73억 원 정도 된다. 아니 이제 73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6분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지금 먼저 꼭 해야 되는 것은 일정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준비해야 될 것들, 무엇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미리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 오피스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것은 이미 하 교수님하고 우리가 얘기해서 여러분들 패스포트랑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또 레터를 드렸어요. 그 레터가 꼭 미국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레터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이 여러분들한테 딴지를 안 겁니다. 요즘 특히 귀찮게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님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힘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그 레터를 프린아웃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 약들 지병이 있으면 꼭 약을 가지고 오라는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면 지금 현재 이거 또 이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도착해서 여행을 좀 하다가 지투레이스로 올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끝나서 또 어디로 가실 분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요즘은 여기서 뭐냐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줄라이 10일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 디트로이트에서 9월 디트로이트에서 7월 11일 오후 한 10시 정도에 만나는 10시 반 정도에 그 지하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하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지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층이 여러분들 그 디파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이 arrival이에요. 그 다음에 International Arrival이 basement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basement 아니에요. 근데 basement라고 지네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International Arrival에서 우리가 10시 반에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한국에서 지출에서 도착하시는 분들이 도착 시간이 정확히 말하면 한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1시쯤에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즘은 예,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저녁 10시라고 했나요? 하여간, 오전 10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 네, 만나는 걸로, 10시 30분에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7월 10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시간표를 잘 맞춰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친다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지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항버스 같은 게 있어요. 미시간 플라이어라는 공항버스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좀 항상 안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걸 잘 안내해서 조금 늦게라도 만날 수 있게끔 진행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오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2명이서 한 조로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랬을 때 꼭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현재 써놓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비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비자를 받았을 때 받을 때 여러분들의 주소예요.
그 MSU에 기거할 주소예요. 7352 이스트 샤레인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혹시나 필요로 하면 이게 저 셀폰 전화번호예요. 저 모바일 폰이에요. 51 플러스 1, 이 컨트리 코드가 1이에요. 517-930-9394 예, 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거냐면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룸이 있을 거예요. 각자 룸이. 근데 이제 다만 그 여러분들 같이 써야 되는 공용 두 사람이 하나로 써야 되는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들을 스위트 메이트라고 합니다. 스위트 메이트라고 하는데 아마 남성분들은 남성분대로 여성분들은 여성분대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같은 층이 될지 아니면 다른 층이 될지는 남성분과 여성분들이 그것은 그 학교 그 어벨레빌리티 방의 그 뭐지 가용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하여간 구조는 침대, 책상, 그다음에 그 클로셋, 그다음에 여기 클로셋 행잉한 게 있어요. 그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아마 제가 하원배 그 교수님께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패키하면 좋냐면 꼭 있어야 되는 게 패스포트. 여러분들이 뭐 안 해도 알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능하다 그러면 패스포트 카피를 그 페이퍼로 그 컬러로 복사 하나 해놓고 두 번째로는 폰 있잖아요. 여러분 셀폰에다가도 꼭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류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 뭐지 그 우리 인비테이션 레터 있잖아요. 보내드린 인비테이션 레터 그런 것들은 그 하나씩 폰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피지컬 카피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MSU가 스모킹 프리 캠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혹시 스모커가 있다면 좋은 점은 바로 그 오웬홀에서 다리를 건너면 그 외부예요. 오프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피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 뭐 이 정도면 12도 정도까지 내려가지만 3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은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컴포트 슈즈를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화 같은 거 주로 할 수 있는데 예전은 뭐냐면 혹시 병원에서 원래는 병원에서 그 뭐지 크락스 신는 사람들도 커버가 돼 있는 크락스를 신어요. 왜냐면 혹시 피가 튈까 봐. 그래서 하여간 요즘은 여기서 뭐냐면 그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신발을 여러 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신발을 최대한 아끼려고 공간을 그 러게지 공간을 좀 최대한 아끼려고 캐리어 공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잘 챙겨 오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랩탑, 태블릿 필요할 거라는 얘기고요. 혹시 지병이 있으신 분은 약 챙겨 오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그 안경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안경 쓰셔야 되는 분들인데 가끔 하다가 사고로 그 안경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안경 맞추려면 너무 비싸요. 500불 정도 드니까 실적으로는 그 7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 혹시 안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뭐지 엑스트라 하나를 꼭 하나 챙겨 오세요. 아니면 그 이제 렌즈를 잘 챙겨 오시든지. 그 위에는 이쪽 그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해외 선불 카드라는 것을 가져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해외 선불 카드에다 요즘 옛날에는 그 뭐지 현금을 직접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힘들었었는데 요즘 해외 선불 카드가 잘 돼 있어서 아무데나 ATM 머신에 가서 그냥 바로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외 선불 카드를 준비해 오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여러분들 그 은행에 잘 가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파워 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 중에서 그 헤어 드라이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110V 되기 때문에 220V 겸용을 가져와도 파워가 무지 약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것들 기억하시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돼지코어에서 11자로 만드는 어댑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저 커서로 지금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데 이 어댑터가 필요하세요. 이게 다이소에 보니까 없더라고. 철물점에 가야지 있더라. 아, 다이소에 있었다. 다이소에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그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두 개 정도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그 접이식 요즘 포터들이 잘 돼 있어요. 접이식부터. 그런 것들 중에서 110V하고 220V가 있는데 110V로 그 얼마 하지 않아요. 15,000원 정도면 그 뭐지 어디지? 그 아마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쿠팡을 이용해란 말을 못 하겠어서 지금 현재 다른 말로 돌린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것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 말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것들, 쓸 것들 가져오시라는 얘기고, 클로딩 중에서는 꼭 그 자켓 같은 거 하나, 그 후드, 티나 이런 것들 꼭 하나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저녁은 괜찮을 텐데 아침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조금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후드티나 스웨셔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지? 기숙사 내에 슬리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슬리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샤워실에서 그 샤워하고 그 방에 들어갈 때 슬리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슬리퍼 가져오시고 토일렛 페이퍼나 수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거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비싼 그 주얼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마시고 근데 스킨케어나 혹은 뭐 그 샴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와서 사셔도 되니까 조그마한 것들로 와서 사셔도 되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여러분들 꼭 민감성 피부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네. 그 기숙사의 물이 센 물이에요. 단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우물물에 단물과 센 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여간 그 센 물과 단물이 있는데 단물은 먹기에 좋고요. 센 물은 피부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숙사 물은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먹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저는 학교 물을 그냥 먹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그 한국에서 분들이 좀 센시티브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근데 피부에는 좋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피부 트러블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좋고 있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문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 트리키한 부분들을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 날 것을 가져오면 안 돼. 식료품들 중에서 뭐 쿡이 돼 있는 거 어떻게든 쿡이 돼 있는 거 예를 들어 그 뭐지 라면 혹은 그
뭐지? 햇반 이런 것들은 가져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쿡이 안 돼 있는 것들은 가져오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바나나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혹시 지병 있으면 약 챙기시라는 얘기. 그다음에 술은 1리터 이상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언더 21은 만으로 21살, 21살이 안 되신 분들은 없죠? 다 21살 넘으셨죠? 그다음에 뭐 담배는 이렇고, 그다음에 만불 이상, 여러분들 만불 이상 가져올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혹시나 만불 이상 가져오실 분들이 있다면, 그 아까 말했던 해외 선불 카드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게지는 보통 우리나라 무게로 23kg, 이곳의 무게로 50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가볍게 왔다가 무겁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가볍게 왔다가 무겁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 교수님 얘기 잘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아줌마들이 좀 많이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면은 왔다 가면 이게 선물을 줘야 될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와서 보다 보면 자기 것도 많은데, 자기 것도 챙길 거 많은데 뭐 남 챙기다 보면 가방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왔다가 23kg, 50파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수입니다. 만약 그 이상이 된다면 기내에 반입되는 캐리온으로 어떻게든 막아야지 그래도 100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MSU가 하고 있는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말은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리스폰시빌리티나 혹은 그 이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빨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 MSU 폴리스에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서 그럴 만한 시간 자체가 없을 거예요.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클럽은 한번 가야 될 텐데, 여기 클럽을 어떻게 돼 있냐면 재미있게도 그 클럽이 그냥 선술집이 DJ가 와서 클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때에는 그냥 밥 먹는 집이에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우리 호프집 호프집 아시나요? 한국에 호프집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집이에요. 조금 더 큰 호프집에서 이제 우리가 밥 먹고 그다음에 맥주 한잔 하고 이런 집이 목요일 금요일에 그 DJ를 불러서 나이트클럽을 바꾸는 거예요. 10시부터 12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와 있을 때의 클럽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봄하고 가을에는 조금 더 달라요. 걔네들이 화요일부터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까지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이, 그러니까 여름 학기 동안에 오는 거라서 여름 학기는 아마 목, 금, 토 3일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잠깐 가는 거라서 재미는 그렇게 없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여러분들 젊음을 느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잘 지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도시에서 잘 찾아보세요. 허은배 교수님께 여쭈는 건데, 우리 단체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교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과 그다음 단체로 뿌려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는 대표가 없나요? 하 교수님.
어. 어. 네네. 뭐 어떤 예. 음.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도록 하고요.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이메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혹시 무슨 자연재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겨울에 뭔가 있었던 것은 한두 번 있었는데 여름에 자연재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머전시 플랜이 필요해서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숙사 앞에 있는 건물이 브로디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거기도 혹시나 자연재해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러면은 그 푸드 사이언스 휴먼 뉴트리션이라는 빌딩 우리가 트라우트 빌딩이라고 해요. 트라우트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숭어라는 제목이죠. 이름은 숭어인데 그러니까 그 보통 명사로 했을 때는 숭어인데 고유 명사로 사람의 이름이 트라웃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그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트라웃 빌딩인데 하여간 그게 그곳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될 거고요. 나머지 혹시나 거기까지도 어벨러블 하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좋아. 뭐 여러분들이 그 시카고 가고, 그 다음에 클럽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미국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건강하고 세이프티예요.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 저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연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든 혹은 그 위의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 넘버 원 리스폰시빌리티예요. 그래서 아마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될 겁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세이프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조금 리미트하거나 혹은 계속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꼭 두 사람이 되도록이면 움직일 때 두 사람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어디 가는지 저한테 말하기 싫으면 그 대표나 혹은 하 교수님께 혹은 하 교수님이 안 되면 김관훈 선생님이라도 한테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벌써 50분이에요. 10분 동안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원래 제가 1시간 30분 달라고 그랬는데 맞죠 이거? 1시간 30분 맞죠? 예, 예. 시간은 제가 1시간 30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하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1시간 30분으로 얘기했는지 1시간으로 얘기했는지 몰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빨리 10분 내에 마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니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되도록이면 좀 사람이 몰리는 데는 잘 안 가야 돼. 근데 이게 클럽은 안 몰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같이, 두 명이서 같이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행인 게 여러분들 보니까 일정을 잠깐 보니까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꼭 그 여러분들 그 도시락이나 혹은 아니 그 해외 eSIM을 이용해서 꼭 그 전화가 될 수 있게끔 하나 해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국의 SK나 혹은 뭐 KT, LG 플러스, U 플러스 이런 데서 그 간단하게 싸게 그
그 eSIM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래도 전화는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해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안 돼. 왜? 하는 법은 몰라. 미국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만 517-930-9393만 누르면 되는 건지 저 전화번호를 그냥 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플러스 1을 하고 난 다음에 517 뭐 930-9394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오시라고. 위에 드셨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번호가 911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저한테 뭐 더 잘하시겠지만 너무 술 많이 과음하지 말고 자기가 적당하게 즐길 수 있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미국 MSU의 팔러스예요. MSU의 팔러스인데 여러분들 알고 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1살 이상이어야만 되고 미국에서 술을 마시려면 두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마약은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크게 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한국 들어갈 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약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뭐지? 대마초 같은 것들도 피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안 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제가 고지를 해줘야 돼서 말하는 거예요. 이머전시인 경우에는 911 해야 되고 난 이머전시일 때는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데 다니는 친구들은 멘탈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홈시기라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혹은 저한테 말 못하겠다 그러면 하원배 교수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식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8일 동안이라서 너무 안타깝게 짧지만 이 짧은 인연이 만나서 저는 이정원 교수님 같이 그다음에 하원배 교수님 같이 혹은 김택수 사무국장님 같은 인연을 만났어요. 결코 8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긴 인연으로 발전될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의 학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엑서사이즈 아침에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일찍 일어나는 젯래그라는 것을 시차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엑서사이즈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머전시 어시스턴트에 관련돼서 얘기한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8일 동안 30년의 노하우를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혹시나 그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에듀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러스트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정성수가 우리가 좀 흔한 얘기로 너무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가십성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도 어쨌든 에듀케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나 말 못 믿겠으면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대시면 제가 믿어줄게. 여러분들 말이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는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픈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자기가 잘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것이 맞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맞춰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맞춰가실 것인가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cultural experience까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소 베이글 싱코프라는 미주 신경성 실신인데 이게 발생을 작년에 처음 했어요. 어떤 사람 이머전시 룸에서 우리 잠깐 보다가 TV 보고
실신한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더 잘 알고 있죠? 미주 신경성 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판단되지만 혹시나 하늘 쪽은 사실은 피를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병원이 자체가 미국 병원이다 보니까 이머전시도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거. 자, 스케줄 진짜 중요한 스케줄을 지금 현재 3분 남겨놓고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도착하면요, 내가 미시간에 데려왔다가 MS에 데려왔다. 그 다음 날 시카고로 좀 데려가야 돼요. 그 일요일이에요. 7월 12일. 그다음 그 하루 데이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13일에 아이디 만들고 라이브러리 투어하고 캠퍼스 투어하고 그 다음 날은 헬스 인스티튜트 헨리포드 잭슨 하스피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두 군지 중 하나가 있는데 올감이라는 리헵 재활 인스티튜트이 있어요. 근데 그 재활이 뉴로 신경성인데 거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화요일에 가고 그다음에 목 이틀은 렉처예요. 아까 말했던 OMM Manipulate Orthopedic Manipulative Medicine 아침 저녁 아침까지 오전 오후 오전 세 개의 렉처를 하게 될 거고 오후에는 저널 클럽 아까 말했던 그 OMM은 그 OMM 그 디렉터인 그 캐서린 도나휴가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캐서린 도나휴는 유명해요.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아마 안 그러면 레지던트들 캐서린 도나휴의 레지던트들이 23명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뭐 와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오후에는 닥터 파포비치가 저널 클럽 이 사람 이제 PhD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의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리서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올해인가부터는 이제 그 한의학의 그 리서치 넘버 오브 리서치 페이퍼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무지 많이 늘었어요. 근데 하여간 요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쓰셔야 되는 이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가는 것이 저널 클럽이에요. 미국 학생들이 하는 저널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위에도 제가 이제 리서치 랩을 한 군데 정도는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에서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프루브예요. 어떻게 증명하는 게 실증이 돼야 돼요. 그거 실증이 이제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리니컬 리서치 우리가 말하는 임상 실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치 그 레버토리에 실험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금요일 오전에 다시 OMM 클리닉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OMM 어떻게 하는지 또한 다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캠퍼스 투어 아니 컬처 익스커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쇼핑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11일에는 7월 18일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비행기 타고 가서 19일에 한국에 도착하시게 될 거예요. 유한 씨 말씀하세요. 누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일정에 대해서 없어요? 이제부터 질문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나는 지금 딱 1시간에 다 맞췄어.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없고 두 번째로는 몸이 많이 피곤할 거라고 판단돼서 바로 그 사실은 택시 회사인데 큰 차가 있는 택시 회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에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운전은 안 할 거예요. 적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운전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 운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막지는 않을게요. 근데 보세요. 도착해서 토요일에 도착해서 일요일 지금 현재 문이 닫혔을 텐데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렌트카가 12시까지만 해요. 아침 오후 12시까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차를 렌트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즘 여기 뭐냐면 본인들이 운전 안 할 거니까 국제운전면허증까지 챙겨오실 필요 없는데 국제운전면허증 챙겨올 사람들은 이제 이때 예를 들어 일 끝나고 미국 뭐 다른 데 지역을 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마 필요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질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시겠지만 알래스카에도 여름은 있어서 덥습니다. 요지는 여기서 뭐냐면 하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게 뭐가 맞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 마이애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여름 피서를 오는 곳이 미시간이에요. 그리고 미시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지? 이게 다 바다잖아요. 아니,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호수면으로 제일 긴 것이 물과 제일 많이 닿아 있는 미국 내에서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긴 시코스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 시코스트 아니고 라인을 갖고 있는 게 미시간이에요. 그래서 코스털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물하고 접해 있는 투어리즘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게 미시간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여기서 뭐냐면 하여간 그렇게 춥지는 또 않습니다. 다만 선선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낮에 다니실 때는 반팔을 입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까지는 괜찮죠. 근데 새벽에 좀 추울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팔을 꼭 하나 준비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있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뭐지, 실습하는 곳들이 아마 여러분들 OMM 레버토리에서 하시게 될 텐데, 실습실에서 하시게 될 텐데,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지네들의 자원을 낭비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추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손발이 차가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긴팔을 좀 하나 준비하는 게 좋아요. 실습 시간에. 실습 옷은 지금 현재 제가 지환 씨 옷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채훈 씨 옷 정도면 반팔 있잖아요. 저기다가 운동복 정도만 있으면 혹은 바지에 스크럽 정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팔이죠, 승훈 씨. 네, 반팔입니다. 예, 예. 저 정도에다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스크럽이 없다면, 예. 네, 스크럽복 위에만 있습니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아마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지. 예. 병원 갈 때도 같이 입으면 좋은데, 뭐, 그건 여러분들의, 그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하나 있는데요. 예, 정윤 씨. 네, 혹시 그 모든 일정이 끝나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디트로이트에 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시간을 맞춰 놨기 때문에 시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7시 반에 디트로이트에서 아니 이제 랜싱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9시쯤에 그 디트로이트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인하고 12시 30분 비행기거든요. 2시간 정도 전에 체크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여간 9시쯤에 도착하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혹시 되셨을까요? 오전 정윤 씨는 말씀,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워싱턴 덜레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비행기 네.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그걸 아직 예매를 안 해서, 아, 그 시간, 9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국내선이거든요. 네, 국내선은 네. 아마 1시간 반 정도 전에 가면 돼요. 그래서 아, 11시 30분 내지 뭐 12시 정도로 해놓으면 충분 넉넉하게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7시, 되셨을까요? 네, 7시 7시 반 30분에 출발하면 도착하는 게, 1시간 반 걸린다고 생각하고 9시에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시간 반 이후의 시간, 10시 반에서 11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11시에서 11시 30분 비행기를 타도 되고, 둘리스는, 그렇지, 둘리스는 모르겠다. 랜싱에서 바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 항상 가는지인데, 그걸 모르겠어. 만약에 그걸 잡을 수 있다면, 어, 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여간, 오전인가요, 그리고, 혹시? 예, 말씀. 다시, 오전인가요, 혹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제가. 랜싱에서 바로 가는 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공항 비행기를. 오전인지 오후인지, 날마다 있는지, 며칠에 일주일에 몇 번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윤 씨를 위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율리스. 아니, 괜찮습니다. 그, 왜냐면, 네, 알겠습니다. 다가 말하는 것들은 다 오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지, 랜싱에서 둘리스로 가는 비행기가, 사실은, 그, 제가 잘 아는 곳이 잘 이용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고요. 근데 한 번쯤은 이용하고 싶었던 비행 중에 하나죠. 랜싱에서 가는 것 중에 미니아폴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가 있고, 이것들은 좀 자주 있어요. 디트로이트 자주 있어요. 둘리스, 워싱턴 DC, 그 다음에 마이애미, 이 두 개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있는 걸로, 라스베가스까지 세 개.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있는 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있는데, 그게 정윤 씨가 출발해야 되는 날짜하고 맞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모른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걸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예, 다영 씨 환영입니다. 네. 혹시 저희 아침, 점심, 저녁은 각자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맞다. 그 얘기 꼭 해줘야 돼.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유저리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식권을 사야 돼요. 식권이 아침 식사가 10불이고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같은 가격인데, 15불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첫 번째로 기숙사 음식만 먹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뭐 파이브 가이스도 먹어야 되고 쉑쉑버거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로컬에 있는 그 햄버거 수제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뭐 이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뭐 그 한국 음식 그 뭐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고 뭐 이래 안 그러면 뭐 중국 음식까지도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리코멘드 했었던 것은 보통 그 뭐지 아침은 시리얼이나 우유로 간단히 때우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점심 때 보통 우리가 그 우리 MSU 기숙사가 좋긴 좋아요. 말씀하셨던 15불이 비싸긴 비싼데 좋은 점이 양껏 뭐든지 10개 정도 스테이션에 뭐 예를 들어 남미 음식, 그 홈스타일, 그다음에 중국 음식, 피자, 샌드위치, 버거, 그다음에 이탈리안, 샐러드 바, 베지터리안, 그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음식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한 가지만 먹는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뭐 샐러드 바 먹다가 뭐 멕시칸 음식 먹었다가 뭐 그 아시안 음식 먹었다가 피자 먹었다가 다시 햄버거 갔다가 홈스타일 가서 치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디저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렇게 막 먹어도 되는 게 15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것들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것만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일 정도만 5장 정도만 그걸 사고 나머지는 외부에 같이 가서 혹은 같이 가거나 따로 가거나 가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걸어가야 되죠. 외부 그 캠퍼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커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더 걸으셔야지 외부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영 씨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원 아니 저기 뭐야 학생 대표를 뽑았냐면 이것들을 이제 그 선비 교수님 보고 그 15불씩 한 끼에 15불씩 5장 그걸 좀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과에서 사면 조금 그 디스카운트가 돼요. 12불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안 좋은 점이 있어.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캐시를 내야 돼. 왜냐하면 그 캐시를 가지고 모아서 학과에다 갖다 줘서 그것 가지고 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캐시를 줘야 돼. 그래서 학생부들 보고 학생 대표를 보고 제가 좀 돈을 좀 모아라. 그런 걸 콜렉트 해라라고 말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답변 됐나요, 다영 씨?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분명한 것은 내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 고기는 실컷 먹게끔 그 기숙사에서 먹게끔 될 거예요. 그게 비프가 됐건 포크가 됐건 치킨이 됐건 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질리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이게 모든 음식이 비프, 포크, 치킨 이게 다 있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셰프들이 기숙사 셰프들이 그 음식 그 밀 플랜을 할 때 이걸 다 하게끔 됐어. 심지어는 이제 베지터리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콩으로 만든 패리 있잖아요. 그 버거에 넣는 패리 이런 것까지 만들게 돼 있어서 아마 음식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그리고 저녁은 아마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뭐 그리고 마지막에 페어웨이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스테이크는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스테이크 하우스를 금요일 저녁에 페어웨이 디너로 아마 근데 이게
디너로 가게 될지 런치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식당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디너 메뉴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그 포트하우스라고 하는데 비프 중에서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토마호크하고 비슷한 것이 포터하우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것을 이 정도 크기, 내 손이 작은 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크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나눠 먹든지 너무 양이 많으면 나눠 먹든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뭐 플레미뇽 같은 거 송아지 고기 시켜서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기는 한번 먹기. 요지는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양껏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아주 좋았어요. 다영 씨 고기 좋아하나요? 네, 좋아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저는. 네, 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영주 씨 말씀하세요. 그 혹시 기숙사 엘리베이터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숙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뭐지? 여러분들 카드를 줄 거예요. 그 카드는 여러분들만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기숙사가 8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사람들이 갈 수 있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꼭 그 카드가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6시 이후에 혹은 오전 9시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초인종 누르고 얼굴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그러니까 그 카드 기숙사 내에 있는 카드를 가지신 여러분들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걸어서 올라가면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영주 씨, 그럴 거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 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예, 수민 씨 질문 좋아합니다. 네, 그 층마다 정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숙사에. 맞아요. 여러분들 수민 씨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물이 아까 말했듯이 센물과 단물이 있는데 여기 센물이다 보니까 물은 정수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게 지하에 한 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먹습니다. 정수기 물도 안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만 그건 저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 한국에 이미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물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첫날 도착하면 쇼핑을 갈 거예요. 마이어라는 생필품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좀 사게끔 해줄 건데 그때 2개를 아마 사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짧게 있어서 또 그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디터전트 세제 관련된 물건 하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조금만 싸워온 사람들. 왜냐하면 세탁실이 공짜예요. 디터전 그러니까 하이타이만 있으면 바로 세탁할 수 있어요. 하이타이 모르시죠, 다영 씨? 응? 하이타이 아나요? 하이타이라고 세제 있어요. 이름 하이타이라는 디터전트가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수기 여러분들이 아마 마이어에서 물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마 수민 씨 물을 사서 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물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지? 물 정수기가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물통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 답변 됐나요? 네네네.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낼까요? 예, 가볍게 가서 무겁게 올라오면 쇼핑을 해야 되는데요. 쇼핑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아마 이틀, 3일까지, 그러니까 시카고 갔다 온 다음 날까지는 시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첫날은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일요일 7월 22일에는 저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저 생각에는 아마 7월 12일에는 7월 12일에는 시카고 갔다 온다고 피곤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시차가 이제 힐링할 때가 본인 이렇게 몸에 딱 올 때가 아마 13일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다들 자러 간다고 빨리 일정 끝내달라고 할 거고 14일에 이제 병원을 두 군데를 좀 멀리 1시간씩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또 그럴 것 같고. 근데 12일부터, 아니, 그 화요일부터 제가 아마 되도록이면 같이 돌아다니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이어가 됐건, 뭐지, 그 주위에 랜싱 안에 있는 데를 보게 될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 깨놓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cultural excursion 금요일 오후에 있는 것이 사실은 쇼핑 날이에요. 그게 이제 아울렛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시간 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다른데 그 뉴욕에 가면은 또 그 아울렛 있고요. 그 둘리스 근처에도 아울렛 있고 그다음에 달라스 근처에도 아울렛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프리미엄 아울렛. 그런 데 가시면 종목이 좀 달라요. 종목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MSU 근처에 있는 하웰에 있는 그 아울렛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명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타미 힐피거 그다음에 그 뭐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백인데 뭐지 포치백 그다음에 그 폴로 그다음에 뭐 그 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그 사무국장님께 입고 계시는 언더아머 나이키 뭐 아디다스 그 위에 뭐 노스페이스 그다음에 콜롬비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무지 싸. 100불이면 한 세 개 옷을 3개 정도 살 수 있어요. 티셔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티셔츠 이런 것들을 100불이면 3개 정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이 싸구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조금 그 하이엔드, 어퍼 클래스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오후에 저들이 묵게 해질 건데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셜이나 혹은 머리디안 몰에 가셔서 조금씩 모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이 3일 오후 저녁 때 그 식사 겸 해서 아마 지금 몰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할 마음이 큽니다. 이해되셨죠? 그 외에 금요일 오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숙제를 제가 하나 남겼죠? 하은비 교수님께 학생들 대표를 하나 뽑으셔서 알려달라는 거 숙제를 하나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 단톡방에는 제가 곧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이 저 메모리 스틱에다가 보통 저의 그 메모리 스틱을 하나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학생들 여권 카피를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하나 그 집으로 해서 압축 파일로 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오늘 27분이니까 1시간 반 딱 했네요. 감사드리고 너무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학생들한테 혹은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할까요? 사무국장님, 혹시나 전화 혹은 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안전하게 즐거운 교육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미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직거리를 지금 현재 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커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혹시나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버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번, 두 번씩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번씩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말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게 중요했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한 씨를 선생님이라 불러야 돼요? 난 사실은 지금까지 어쨌든 그 수련의 학생까지는 학생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조한 씨 정도까지로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김관훈 선생까지는 레지던트가 됐기 때문에 김관훈 선생까지는 제가 리스펙트 한 차원에서 그렇게 부를 생각이에요. 근데 조한 씨까지 그러니까 조한 씨도 선생이라 불러달라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윤 선생이라고 승훈 선생이라고 불러달라고 한다면 불러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C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혹시나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단체방에서 올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하 교수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여행 일정까지는 같이 공유됐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것들 최선을 다해 줄 건데 요즘 여기서 뭐냐면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짜이젠, 아우피더젠, 차오, 바이바이 나우. 예, 8시 30분이네요. 감사합니다.